앞에서는 건설 및 주택과 관련된 통계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통계조사의 수치를 정리하여 제시한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본 후 그 다음 주택과 관련된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추기하기 이전 시기에 건설업 부가가치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민지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버전의 GDP 추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는 건설업 부가가치 추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낙년 교수가 편집한 2006년에 출간된 한국의 경제성장에 수록된 식민지기 GDP 추계와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해방 후 국민계정으로부터 GDP에서 건설업의 비중을 계산하면 1910년대에는 2% 내외였는데 1930년대에는 증가하여 1930년대 말에는 4%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1950년대에는 다시 4% 아래에 머물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대 초에는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감소하여 현재에는 5% 내외로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업 비중의 변동은 한국 경제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선 총독부의 재정은 합방 이전의 재정 구조를 승계하고 있었는데 재정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1910년대에는 일본으로부터 재정 자립을 해야 한다는 조선재정 독립계획에 구속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간의 건설 투자도 왕성하지 않아 부가가치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1919년 3.1운동에서 표출된 한국인들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조선의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선 산미 증식 계획, 조선철도 12개년 계획, 조선 하천 개수 사업 등 사회 간접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짐으로써 건설업의 비중이 증대하였습니다. 1930년대에는 수력 자원 및 광산 자원의 개발과 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공장과 광산 그리고 관련 건물들이 건설되어 건설업의 비중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1930년대 대규모 수력자업 개발에 물꼬를 연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은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지형은 산맥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대하천은 서쪽으로 흐르도록 발전되어 있는데, 이 하천의 경사는 완만합니다. 반면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짧고 작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자연적인 유량과 유속으로부터는 많은 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수계를 동쪽으로 흐르도록 인위적으로 바꾸어 큰 낙차를 얻는 방식의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의 시초는 북한강 상류를 동해 쪽으로 유역 변경한 금강산 전기철도 회사의 중대리 발전소인데 1925년 4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부터 얻은 값싼 전력은 전력을 주요한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화학공업, 경금속공업 등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전기화학공업이나 경금속공업은 장치산업으로서 대규모의 설비 건설을 동반하였습니다. 1930년대 건설업의 비중은 경제 개발의 시대인 1960년대와 거의 같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1970년대 중화공업화의 진정과 더불어
건설업의 비중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산업화의 성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주택 수요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대설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은 1호에 5인이 생활한다면 인구 1천만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3년 만에 건설한 것으로 당시 GDP의 50%에 해당하는 65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건설업의 비중은 최고에 이르렀고 뒤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주택 건설이 주택 수요를 앞지르면서 주택 보급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부가가치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주택 건설에서 신구 건설뿐만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종합적 개발 및 건축시설의 안정성을 위하여 건축 사업을 정부 계획 및 규제체계 속에서 관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 행위에 대한 행정관리 체계가 정비된 1960년대 이후부터는 건축 실태에 대한 행정 통계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잘 정비된 건축 허가 관련 통계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해방 이후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을 보면 1950년대에는 주요 도시에 대한 건축 허가 면적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건축 활동은 주로 도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를 고찰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림 2는 건축 허가 면적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에 의하면 1950년대 중반에 연간 건축 허가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했지만 1960년대 이후 건축 허가 면적은 급속하게 증대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1억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0년대 건축 허가 면적의 급속한 증가는 대부분 주요 도시의 건축 허가 면적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건축 허가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건축 허가의 구성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용으로서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을 상업용과 공업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전체의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건설업의 장기적인 변화를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 건축허가 면적의 추이, 건축허가 면적의 용도별 구성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